혹시 요즘 손발이 자주 저리고 남의 살처럼 느껴지시나요?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는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지는 않으세요? 분명 아는 단어인데 입가에서만 맴돌고 도통 생각이 안 난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혈관은 이미 터지기 일보 직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혹시 피떡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좀 무서운 표현이죠. 우리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의학 용어로는 혈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지난주에 제 지인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그대로 퍽 하고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부인께서 바로 옆에 계셔서 빨리 구급차를 부르셨는데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뇌혈관에 피떡이 생겨서 막혀버린 거더라고요. 그분이 평소에 어떠셨는지 아세요?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고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시던 분이에요. 나는 건강하다고 항상 자신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혈전 피떡의 무서운 점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마치 시한폭탄처럼 우리 몸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펑 터지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더 놀라워요. 우리나라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1년에 6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하루에 160명 이상이신 거예요. 매 시간 7분 정도가 혈관 문제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 대부분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기신 거죠.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냐?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면서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혈관이 막히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혈전이 생기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8가지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막힌 혈관을 뚫고 피를 맑게 만드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음식들은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약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가 될 테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분을 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올해 72살이신 분이에요. 박 씨는 정말 건강에 자신 있으셨던 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셨고 60대 중반까지도 등산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매년 건강검진 받으시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혈압도 정상이었거든요. 나는 약한 알 안 먹고 산다는 게 자랑이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돌이켜보면 신호가 있었어요. 6개월 전쯤부터 박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요즘 자꾸 손가락 끝이 저린 것 같아. 특히 새끼손가락이. 그런데 부인께서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셨고 박 씨도 그러게 70 넘으면 이 정도야 뭐 하고 넘기셨대요. 석 달 전부터는 가끔 어지러우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갑자기 고개를 돌릴 때 핑 도는 느낌이 드셨대요. 그것도 이 혈압이 좀 낮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한 달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평소에 잘 안 까먹으시던 분이 갑자기 며칠 전 약속을 깜박하신 거예요. 친구들과 골프 치기로 한 날인데 아예 잊어버리셨대요. 친구분이 전화하셔서 야, 어디야? 왜 안 와? 했을 때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그때도 나이 먹으니까 건망증이 생기나 보네 하고 웃어 넘기셨답니다. 그리고 쓰러지시기 이틀 전, 박 씨가 부인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요즘 내가 말할 때 혀가 좀 꼬이는 것 같아. 발음이 명확하게 안 되는 느낌이야. 부인께서 무슨 소리야? 똑똑하게 잘 말하는데
하셨지만 본인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그날 아침이 왔습니다. 박 씨가 새벽 6시쯤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시는데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드셨대요. 어? 하는 순간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죠. 오른쪽 팔도 마비가 와서 꿈쩍도 못 하셨고요. 다행히 부인께서 바로 옆에서 주무시다가 쿵 소리에 깨서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30분, 그 30분이 박 씨의 생사를 가른 시간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CT 촬영을 했더니 뇌혈관 중에서도 중요한 혈관 하나가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피떡이 혈관을 틀어막은 거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30분만 더 늦었어도 회복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하셨답니다. 지금은 다행히 빠른 치료 덕분에 많이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으세요. 왼쪽 다리를 약간 끌면서 걸으시고 오른손으로 글씨 쓰기가 여전히 어려우시거든요. 박 씨가 퇴원하시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건강하다고 자신했었어. 건강검진도 잘 받았고, 운동도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내 몸이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무시한 거야. 손 저리고, 어지럽고, 말 꼬이고, 그게 다 경고였는데 나는 나이 탓으로 돌렸지. 그게 후회돼. 여러분 박 씨처럼 건강을 자신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구독자분들께 댓글로 여쭤봤더니 비슷한 증상 겪으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요즘 손발이 자주 저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부은 것 같고 뻣뻣해요. 갑자기 앞이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그런데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 안 해요. 특히 혈관과 관련된 신호는 더더욱 무시하시면 안 돼요. 박 씨처럼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 후회하시면 늦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몸이 보내는 혈전의 전조 증상 8가지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우리 몸이 보내는 혈전의 신호 8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손발 저림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증상이에요. 특히 새끼손가락이나 약지 쪽이 자주 저리시면 주의하셔야 해요. 아,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이게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혈관이 좁아져서 손끝까지 피가 제대로 안 가는 거죠.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뻣뻣하고 붓는 느낌이에요. 잠에서 깨서 손을 쥐었다 폈다 할 때 뭔가 뻑뻑한 느낌 겪어보신 분 계시죠? 이게 10분 이상 지속되면 밤사이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했다는 신호예요. 마치 수도관이 막혀서 물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혈관이 좁아진 겁니다. 세 번째,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어지러운 증상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나 고개를 돌릴 때 핑 도는 느낌 있으시죠? 이게 한 달에 두세 번 이상이면 위험해요.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든 거거든요.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피가 부족하면 이렇게 어지러움이 오는 거예요. 네 번째, 가슴 답답함이나 호흡 곤란.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가슴이 답답하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거겠지 하시는데요. 이게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진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왼쪽 가슴 쪽이 뻐근하거나 조이는 느낌이 들면 꼭 병원 가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종아리 통증이나 쥐가 자주 나는 증상.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신 적 있으시죠?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면 이것도 혈액순환 문제예요. 다리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서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발목에서 무릎 사이가 아프시면 더 주의하셔야 해요. 여섯 번째, 말할 때 발음이 꼬이거나 혀가 둔한 느낌. 평소에 잘하던 말인데 갑자기 발음이 안 되거나 혀가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직전일 수 있어요. 이 증상이 나타나면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일곱 번째,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 며칠 전 일이 생각 안 나거나 TV 보다가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시나요? 건망증이 생겼나 보다 하시는데 이게 갑자기 심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든 거예요. 뇌세포가 산소 부족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여덟 번째, 만성 피로감.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축 늘어지시나요? 이것도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어요.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8가지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한두 개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3개 이상이면 특히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시면 꼭 병원 가서 혈액 검사와 혈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미 증상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막힌 혈관을 뚫고 피를 맑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단순히 몸에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의학 연구로 입증된 것들이에요. 첫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 말이에요.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3가 뭐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혈액 속에는 기름기 있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요. 이게 혈관벽에 들러붙으면 마치 수도관 안쪽에 때가 끼는 것처럼 혈관이 좁아져요. 그런데 오메가3는 이런 기름때를 녹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덴마크에서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20년 동안 추적 조사했더니 일주일에 등푸른 생선을 3번 이상 먹은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5%나 낮았대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생선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예요. 튀기시면 안 돼요. 기름에 튀기면 오메가3가 다 파괴되거든요. 제일 좋은 건 구이나 찜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어 찜을 추천드려요. 묵 깔고 그 위에 고등어 올려서 간장, 마늘, 생강 넣고 쪄 드시면 정말 맛도 좋고 영양도 최고거든요. 일주일에 3번, 한 번 먹을 때 손바닥 크기 정도만 드셔도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나토입니다. 나토 아시죠? 콩을 발효시킨 일본 음식인데 끈적끈적한 실이 쭉쭉 늘어나는 그거요. 냄새와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에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먹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나토에 들어있는 나토키나아제라는 성분이 정말 놀라워요. 이게 뭐냐면 이미 생긴 피떡을 직접 녹여주는 효소예요. 비유를 들자면요. 이제 배수구가 머리카락으로 막혔을 때 뚫어주는 약품 있잖아요. 나토키나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혈관 속에 생긴 피떡을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녹여버리는 거죠. 일본 규슈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나토를 8주 동안 매일 50g씩 먹은 사람들의 혈전 수치가 평균 32% 감소했다고 해요. 겨우 2달 만에요. 나토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열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토키나아제는 50도만 넘어가도 효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차갑게 그대로 드셔야 해요. 냄새가 싫으시면 김치랑 같이 드세요. 김치의 신맛이 나토 냄새를 잡아줘요. 아니면 간장에 파 송송 썰어서 비벼 드시면 훨씬 먹기 수월해요. 하루에 한 팩 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즘은 마트에 가면 나토가 많이 나와 있어요.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은 작은 팩으로 먼저 도전해 보세요. 세 번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것들이요. 특히 호두가 정말 좋아요. 호두를 반으로 쪼개 보시면 뇌처럼 생겼잖아요. 실제로 호두가 뇌혈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우연이 아닌 것 같죠? 견과류에는 비타민이, 마그네슘, 그리고 좋은 지방이 가득 들어 있어요. 이 성분들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줘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3만 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더니요. 매일 호두를 7알씩 먹은 사람들은 심장마비 위험이 30% 낮았대요. 그런데
견과류도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첫째,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거든요. 하루에 한 줌. 그러니까 손으로 쥐었을 때 손바닥에 가득 찰 정도면 충분해요. 호두로 치면 대략 7알 정도예요. 둘째, 볶거나 튀긴 건 피하세요. 생것 그대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소금이나 설탕 범벅된 것도 안 돼요. 그냥 생견 과류로 드셔야 해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나 두유에 호두 5알, 아몬드 10알 정도 넣고 갈아서 드시는 거예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빈속에 먹으면 흡수도 잘 되고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3번 구이나 찜으로 드시고요. 나토는 매일 한 팩 차갑게 그대로 드시고요. 견과류는 매일 한 줌 생것으로 드세요. 이 3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석 달 안에 혈액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실 거예요. 실제로 제 구독자분 중에서 이렇게 하셨다가 병원 가서 재검사 받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떨어졌다고 댓글 주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음식들을 먹을 때 주의할 점과 더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 3가지 음식 그냥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 조합해서 먹으면 효과가 몇 배로 뛰어요. 음식 시너지 조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조합은 등푸른 생선에 양파를 곁들이는 거예요. 고등어 구울 때 양파를 두툼하게 썰어서 같이 구워 보세요. 양패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생선의 오메가3 흡수율을 20% 이상 높여줘요. 게다가 양파 자체도 혈액을 묽게 만들어 주거든요. 일석이조죠. 두 번째 조합은 나토에 김치 더하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나태 김치를 섞으면 냄새도 잡아주고 효과도 좋아져요. 김치의 유산균이 나토키나제의 활성을 도와주거든요. 특히 묵은지보다는 갓 담근 김치가 더 좋아요. 세 번째 조합은 견과류를 과일과 함께 먹는 거예요. 호두나 아몬드를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이랑 같이 드시면 좋아요. 과일의 비타민 C가 견과류의 비타민이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특히 블루베리랑 같이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돼요. 그리고 조리법도 정말 중요해요. 등푸른 생선 구울 때 말이에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우세요. 센 불에서 겉만 타게 구우면 안 좋은 성분이 생길 수 있어요. 중불에서 은근하게 익히는 게 포인트예요. 레몬즙 뿌려서 드시면 비린내도 잡고 비타민도 추가로 섭취하실 수 있고요. 나토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나토키나제가 다 죽어버려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20분 정도 실온에 두셨다가 차갑게 그대로 드세요. 견과류는 보관도 중요해요. 공기 중에 오래 두면 산패돼서 오히려 몸에 안 좋아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고 한 달 안에 다 드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습관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미지근한 물로요. 왜냐면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을 안 마시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진득하게 농축돼요. 꿀처럼 끈적해지는 거죠. 이 상태로 일어나서 활동하면 혈전이 생기기 딱 좋아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화장실 가기 전에 먼저 물 한 잔을 꼭 드세요. 200ml에서 300ml 정도면 충분해요. 미지근한 물이 찬물보다 흡수가 빨라요. 이것만 해도 아침에 생기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30%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사항도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첫째,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 말이에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나토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나토가 약효를 방해하거나 반대로 너무 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둘째, 견과류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땅콩 알레르기는 심하면 쇼크까지 올 수 있어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이상 없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등푸른 생선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과하게 드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조절하세요. 넷째, 이 음식들을 먹는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중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보조적인 방법이에요. 이미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면은 계속 드시면서 이 음식들을 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도 중요해요. 등푸른 생선은 저녁 식사로 드시는 게 좋아요. 오메가3가 밤사이 혈관을 회복시켜 주거든요. 나토는 저녁에 드세요. 나토키나제는 먹고 나서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먹으면 잠자는 동안 혈전 예방 효과가 최고예요. 견과류는 아침에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원으로도 좋고 혈당도 안정시켜 주거든요. 이렇게 시간대를 나눠서 드시면 하루 종일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이 음식들 먹으면서 운동도 같이 하셔야 해요. 격한 운동 아니어도 돼요.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식후에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해요. 걷기 운동이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음식의 효과를 2배로 만들어줘요. 특히 종아리 근육을 쓰면 펌프 작용으로 다리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잘 올라가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혈관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복잡하지 않죠? 어렵지도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몸이 보내는 8가지 신호 기억하시죠? 손발 저림, 손 뻣뻣함,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종아리 통증, 발음 꼬임, 기억력 감퇴, 만성 피로. 이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꼭 병원 가보세요. 그리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3가지 음식.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3번 구이나 찜으로, 나토는 매일 한 팩 차갑게, 견과류는 매일 한 줌 생것으로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것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게 하루 이틀 해서 효과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습관이에요. 기적의 음식은 없어요. 마법의 약도 없고요. 그저 꾸준함만이 답이에요. 처음 한두 주는 힘들 거예요. 에이, 귀찮아.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하는 날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한 달만 버티세요. 한 달만 매일 실천하시면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불편해져요. 그리고 석 달 후에 병원 가서 피 검사 한번 해 보세요.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해 보시고요. 분명히 좋아져 있을 거예요. 그때 느끼는 뿌듯함, 그게 여러분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져요. 오늘 먹는 한 끼 한 끼가 내일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혈관은 한번 막히면 돌이키기 어려워요. 박씨처럼 쓰러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아, 좋은 정보네 하고 끝나지 마세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세요. 마트 가서 고등어 한 마리 사오세요. 나토 한 팩 사오시고요. 호두 한 봉지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부터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는 분들 댓글로 실천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냥 다짐만 하는 게 아니라 댓글로 선언하면 실천율이 훨씬 높아진대요. 저도 댓글 보면서 여러분 응원할게요. 한 달 후에 다시 돌아와서 한 달 했더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고 후기 남겨주시면 더 좋고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만 회복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